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2년을 묵묵히 견디며 살아온 한 어머니, 김영옥 여사입니다. 이 아이 하나만 잘 크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마음 하나로 지친 세월을 버텨온 사람. 하지만 딸의 결혼을 앞두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잔혹한 모욕과 통쾌한 반전이 찾아옵니다. 이제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젊은 시절 영옥 씨는 사랑을 믿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남자 서도현. 두 사람은 같이 늙어가자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해외 발령이 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든 기다린다고 했지만 연락은 점점 줄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연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생긴 걸 뒤늦게 알아버렸습니다. 세상은 결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낳는다고? 책임은? 아버지는? 그러니까 조심했어야지. 저는 이 아이를 지킬 겁니다.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한 번도 쉬운 적 없는 삶. 새벽까지 식당 설거지, 밤엔 공장, 휴일엔 건물 청소, 피곤해 쓰러지면서도 꼬박꼬박 벌어왔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엄마가 조금만 더 힘내볼게. 그럼에도 딸은 늘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최고야. 엄마가 있어서 난 아무것도 안 무서워. 딸의 웃음 하나면 모든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수지는 당당하고 성실하게 자랐고 대학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도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나 결혼할 사람이 있어.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래, 이제 내 인생도 꽃피는구나. 그날 밤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딸의 행복만 남았구나. 하지만 그 눈물은 모르는 사이에 불길함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아직 몰랐습니다. 딸의 결혼이 평생을 뒤흔들 폭풍의 시작이라는 것을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따뜻해야 할 자리는 차갑고 날선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사돈 어머니는 처음부터 영옥 씨를 철저히 아래로 보았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안 계시다니. 그럼 결혼 허락은 누가 하신 거죠? 수진이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답은 불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세상은 혼자 버틸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도움을 받을 사람도 없고. 뭐 그렇다고 이 혼사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체면이 있으니까. 포기할 수 없다. 그 말은 누가 누구를 구제한다는 건지 모욕이었습니다. 수진 양은 성격은 어떤가요? 수진이 활짝 웃으며 대답하려는 순간 아, 그런 건 묻는 게 아니죠. 사람은 핏줄을 닮으니까. 영옥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딸은 아버지를 닮았다는 말인가? 그들의 다음 한마디가 그녀에게 결정적인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이 계획은요? 결손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감수성이 예민하잖아요. 혹시 정신적으로 안정이 부족한 건 아닌지. 영옥 씨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사위될 민주는 에이 어머니, 괜히 예민하게 그러지 마요. 어차피 결혼은 제가 책임지는 건데요. 그 말투에는 명백한 우월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갑자기 재킷 안쪽에서 지갑을 꺼내며 무심히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아, 계산은 제가 할게요. 어차피 한도그룹 직원이니까 4대 카드 다 있거든요. 카드 한도도 크고. 사돈 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었고 사돈 아버지는 자리에서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그래, 이런 게 신랑감이지. 그 순간 수진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민준이 자랑하는 그 능력이
엄마를 깎아내리는 도구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영옥 씨의 마음 깊은 곳에 뭔가 뜨겁고 아픈 것이 올라왔습니다. 저 사람들, 내 딸을 어떤 눈으로 보는 거지? 내 딸이 그렇게 하찮은 존재인가? 상견례가 끝나갈 때 사돈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세상이 어디 만만한가요? 가난한 사람들이 더 예를 갖춰야 하는 법이지요. 그 말은 영옥 씨에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머리를 숙여야 하는 사람입니다. 영옥 씨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울음을 삼키는 미소였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택시 안, 수지는 울음을 참다가 결국 터뜨렸습니다. 엄마, 왜 우리가 저런 소리를 듣는 거야?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영옥 씨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넌 잘못한 거 없어. 우린 평생 부끄러운 삶을 산 적 없어. 하지만 그날 밤 영옥 씨는 혼자 숨죽여 울었습니다. 딸이 저런 말을 들어야 하다니 그녀는 몰랐습니다. 상견례에서 흘린 그 눈물이 단지 시작이라는 것을. 결혼 준비는 겉보기엔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결혼 준비에 너무 소홀하고 자주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회사가 바빠서, 상사랑 술자리가 길어져서, 늘 같은 핑계, 그리고 늘 같은 무심함. 수진이 먼저 연락하면 답도 늦었습니다. 사람은 사소한 것에서 변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장면이 찾아왔습니다. 민준이 자리를 비웠을 때 책상 위에 있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자기야, 오늘 진짜 보고 싶다. 보낸 사람은 지수, 마케팅팀의 예쁘다는 소문이 자자한 후배였습니다. 수진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메시지가 왔습니다. 장모님이 가난해서 웨딩홀도 민준 씨가 다 부담한다며? 역시 우리 자기 최고. 세 번째 메시지. 신분의 집. 진짜 올드하고 촌스럽더라. 그런 집안이랑 엮여서 우리 자기 고생 많네. 네 번째 메시지. 우리 그냥 둘이 살면 안 돼? 능력도 외모도 자기가 훨씬 아깝잖아. 수진의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뭐해? 남의 휴대폰은 왜 봐? 누가 남이야? 민주는 휴대폰을 빼앗으며 비웃었습니다. 나 그거?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마. 결혼은 현실이야. 지금 네가 가진 거로 나랑 결혼할 수 있는 게 행운인 거지. 수진은 말을 잃었습니다. 너희 집은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잖아. 그 순간 영혼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수진은 우연히 민준 회사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지수 씨랑 그 사람 아직도 한다더라? 비서실에서 조사 들어왔대. 근데 성격 진짜 최악인 거 알지? 후배들한테 갑질 오지게 한다잖아. 수진은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알던 사람은 누구였지? 집으로 돌아오자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예쁜 드레스 하나 봤는데 너한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 수진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고마워. 하지만 방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얼굴을 파묻고 숨죽여 울었습니다. 엄마한테 말할 수가 없어. 엄마가 또 상처받을까봐. 나 때문에 우리 둘 다 망가질까봐.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결혼 진짜 해야 하는 걸까? 그러나 이미 결혼식은 일주일 뒤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 수진은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
이미 시작되고 있었죠. 결혼식 전날 수지는 거울을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곧 행복해지겠지. 하지만 가슴이 아프고 답답했습니다. 이 결혼 정말 해야 할까? 그때 엄마가 문을 열었습니다. 딸 많이 예쁘다.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아.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한도호텔 대연회장 화려한 조명 아래 행복한 미소가 넘쳐야 할 자리. 하지만 사돈 가족의 태도는 여전히 거만했습니다. 사돈 어머니는 하객들에게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신부 쪽은 가족이 별로 없어요. 뭐 사정이 있으시다더라고요. 아휴, 그래도 우리 아들 덕분에 성대하게 하는 거죠. 감사해야 할 일 아닐까요? 웃음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하객들과 대화하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직원들을 자식처럼 챙기시거든요. 회장님이 제 결혼식에도 혹시 오실 수도 있어요? 수지는 그 말에 또다시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회장님? 자식처럼 챙긴다고? 이 말이 얼마나 아이러니일지 수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사진 촬영 시간, 사돈 어머니는 수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좀 옆으로 서세요. 우리 아들 얼굴이 잘 보여야지. 그리고 영옥 씨를 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뒤로 빠지시고 화면이 어수선해져요. 어머니, 그건 좀. 예식 사진은 체면이 달린 문제야. 자격 있는 사람들이 앞에 서는 게 맞지. 그 말은 명확했습니다. 당신들은 앞에 설 자격이 없다. 영옥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딸을 위해 끝까지 참았습니다. 그 순간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연회장 뒤편, 서도현, 한도그룹 회장, VIP 미팅을 마치고 하객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비서가 설명을 합니다. 본사 대리 김민준의 결혼식이라 합니다.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신부 어머니에게 닿는 순간 영옥? 심장이 쾅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신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매, 미소, 표정 모두가 영옥 그대로였습니다. 설마? 떨리는 손으로 의자 등받이를 붙잡았습니다. 도연이 회상을 합니다. 영호가 꼭 돌아올게. 기다려줘. 편지를 쓰던 손, 기약 없는 파도, 흩어진 약속, 세월이 흘러 권력, 부운 명예, 모든 걸 손에 넣었지만 정작 지켜야 할 사람은 지키지 못했다. 내가 뭘 한 거지? 그때 사돈 어머니의 목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사돈은 그냥 조용히 뒤에 계세요. 어차피 있는 것도 없고 배경도 안 되잖아요. 모든 시선이 영옥에게 꽂혔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서늘하게 무너졌습니다. 도연이 작게 속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건드린 건지 아직 모르겠지.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났습니다. 조용한 발걸음. 하지만 그 안에는 폭풍이 숨어 있었습니다. 도연 마음속 한 문장. 지금부터 내가 지킨다. 결혼식이 끝난 밤 도연 회장은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비서는 놀란 눈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시간에 비서실장 불러. 말투가 단호했고 낯설게 차가웠습니다. 세상 모두를 부러뜨릴 것 같은 강철 같은 목소리. 비서실장 도착. 김민준, 그리고 김수진.
신혼부부 말씀이십니까? 두 사람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가져와 업무, 사생활, 거래관계까지 숨김없이 회장님, 혹시 어떤 사유로? 도연은 답하지 않고 단 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다. 그 말엔 분명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감찰팀은 이미 민준에 대해 자료를 잔뜩 쥐고 있었습니다. 감찰팀장은 회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사람 유명합니다. 외주업체에서 뇌물수수, 접대 대가로 허위 계약 승인, 후배들에 대한 괴롭힘 다수, 불륜 정황 수차례 포착. 언제든 터질게. 조금 늦게 터졌을 뿐이죠. 도연은 서류를 쥔 손을 떨면서 말했습니다. 영옥 씨에게 그렇게까지 모욕하더니 내 놈들이야말로 뭘 가진 인간들이라고. 분노가 차가운 비수처럼 눈빛에 박혔습니다. 감찰실 민주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죠? 저 알고 보시면 회장님 마음에 쏙 드는 인재입니다. 그때 문자가 뜹니다. 자기야, 오늘도 보고 싶어. 아니, 필요해. 감찰팀 직원이 핸드폰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 대화 회사 PC에서 확보한 내용입니다. 민준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렸습니다. 본사 명예를 더럽힌 죄가 얼마나 큰지 알기나 합니까? 잠깐 오해가. 오해라면 검찰에서 설명하시죠. 민준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회장이 이걸 시킨 거야? 왜 시켰는지는 당신도 곧 알게 될 겁니다. 도연은 손수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지를 보는 순간 숨이 멈췄습니다. 친자 일치율 99.98%. 영옥 씨와 이 딸이 맞다. 그는 어두운 사무실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했습니다. 내 딸이 그렇게 살았다고. 흑백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민준 가족은 감찰실 출두 통보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게 무슨 모함이야? 우리가 뭘 했다고? 모든 자료 확보했고 검찰 조사 예정입니다. 우리 아들이 한도그룹 직원이야. 법무팀 직원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한도그룹이 당신들을 조사하는 겁니다. 모욕은 오히려 그들에게 돌아왔습니다. 도연은 차 안에서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영옥 씨, 20년 전 그날 당신 손을 놓지 말았어야 했는데. 창밖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한 남자가 무너지고 있었고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내 딸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그는 영옥의 집 앞으로 향합니다. 영옥 씨의 작은 집 앞, 검은 차량 한 대가 조용히 멈춰섭니다. 문이 열리고 서도연 회장이 내립니다. 문을 바라보며 한참을 숨을 고릅니다. 도연은 속으로 말합니다. 뭐라도 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손이 떨리는 채로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문이 열립니다. 도연 씨, 시간이 멈춥니다. 세월이 흘러도 서로를 알아보는 눈. 도연은 미안함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너무 미안합니다. 지금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인가요? 영옥의 말은 날카롭지 않았지만 더 깊게 박혔습니다. 그때 내가 떠나지 않았다면. 떠난 게 아니라 연락을 끊은 거잖아요. 도연의 어깨가 무너지는 듯 흔들립니다. 그때 집안에서 수진이 나옵니다. 회장님, 도연의 호칭이 아버지가 아닌 회장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되겠니? 수진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아니요. 저는 엄마면 충분합니다. 수진은 엄마 옆으로 다가가 손을 꼭 잡습니다. 엄마가 저를 지키고 키웠어요. 도연은 고개를 숙입니다. 그래. 맞다. 넌 엄마 덕분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지. 잠시 후 도연은 조심스럽게 작게 웃으며 말합니다. 부탁이 하나 있다면 멀리서라도 지켜보게 해줄래? 영욱과 수진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영욱은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 뒤에 숨어 빛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우리 스스로 빛나는 사람들이에요. 도연은 그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 잘 명심하겠습니다. 민준과 그 부모는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민준을 파면했고 뇌물수수로 법정 구속까지 이어졌습니다. 사도는 명예가 추락했고 친척들조차 연을 끊었습니다. 누구 뒤에 숨었던 사람들은 숨을 곳을 잃었죠. 몇 달 후 수지는 엄마와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합니다. 문 앞에 꽃바구니 하나, 발신인 한도그룹 서도연, 카드에는 단 한 줄. 너희가 행복하면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 영옥은 그 꽃을 잠시 바라보다 작게 미소 지어 말합니다. 고마워요. 도연 씨. 수지는 엄마 손을 꼭 잡습니다. 엄마, 앞으로 우리 둘 더 행복해질 거예요. 그래. 우린 할 수 있어. 두 사람은 문을 열고 환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이 닫히는 그 순간 따뜻한 빛이 스며옵니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책임으로 이어지고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처도 사랑 앞에서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강하게 살아온 모든 어머니들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